자, 200페이지 실시계획 보죠. 실시계획.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게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자, 보시면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밑줄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밑줄 실시계획을 작성.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확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작성을 했으니까 그 위에서 인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만든 사람보다 위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칙,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였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서 여기서 시행자를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국장이 지정을 해준 시행자는 국장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밑줄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그 밖의 시행자는 시, 밑줄 시, 도, 대도시시장의 인가.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가로 2번 됐고, 가로 3번 보죠. 가로 3번. 가로 2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밑줄 지정을 받은 자. 자,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라는 거는 행정청이 아니라 비행정청이다 이 말입니다.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행정청한테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특, 꽝, 시, 군의 의견을 들어 밑줄.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가로 3번에 나오죠. 이럴 때는 특광시군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가로 4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했던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어줄 때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은 거기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그 다음에 위해 방지의 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의 환 동그라미, 경관 조성 및 조경, 경관의 경 동그라미. 이걸 줄여서 앞으로는 제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해서 환, 경, 위, 기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면 인가내 줄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경 의제 이런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실시계획의 시료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3월 달에 설명드릴 겁니다. 놔두시고 203페이지 이행담보, 요것도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래서 여기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겁니다. 민법 시간에 아마 조건, 기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걸 이행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보증금. 그래서 이행담보 5번에 보시면은 203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환, 경, 위, 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줄에 이행보증금을 예치 밑줄. 그래서 이 사유들도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왔었는데, 기반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굴착, 토속의 발파, 차량의 통행, 비탈면의 적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이행 안 할까봐, 조건을 이행 안 할까봐 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여부가 확실한 애들은 이 담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여부가 확실한 애들이 거기 가로 2번 박스 안에
공공이라고 하시면 공공. 아까 공공했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공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거기 가로 2번 예외. 이런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 그래서 가로 2번에 있는 박스가 한마디로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가로 3번에 이행보증금 산정과 예치 방법 필요한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제가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서류의 열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먼저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의견 들을 때는 우리 계획 수립할 때도 항상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 의견 청취를 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열람을 시켜주고 그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들은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정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번에 나오는 그 205페이지 2번에.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지구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마지막 줄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그 의견을. 그러니까 의견 처리 절차는 항상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14일 정도 주민에게 열람을 시켜주고 그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고시를 해주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시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의 의제 이런 건 됐습니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시행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즉 공익사업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시행자 보호조치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아까 했던 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두 번째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시송달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다섯 번째는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것들부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분할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여기 5번에 쓴 겁니다. 분할시행을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밑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관계서류 열람이 나오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복사나 등본의 초본은 발급을 밑줄 무료로 청구. 등기부 같은 거 한두 장 떼면은 얼마 안 하지만 사업하면서 몇십 장씩 몇백 장씩 떼면 이거 돈이 크겠죠. 그래서 요거 3번에 쓴 거 무상으로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라는 거. 3번에 공시송달이라는 게 나오죠. 자, 민법에서 이건 이제 민법 내용인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원칙은 도달주의라는 걸 택합니다. 도달주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발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원칙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 의사가 도달을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은 도달주의. 즉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쓰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의사표시할 내용을 공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해야 되는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라든지 대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혹시 나한테 공시송달 온 게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효력이죠. 엄청난 효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시송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줄 밑줄, 그 서류의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다만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서류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이랑은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이 공시송달을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비행정청 밑줄, 행정청이 아닌 밑줄. 행정청이 아니니까 비행정청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국장, 시, 도, 대도시의 승인을 받아. 그냥은 안 되고 승인을 받아서.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공시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밑줄.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날짜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민사소송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수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놔두시고 210페이지 거기 보면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저는 여기 6번에 쓴 겁니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 자, 여기가 도로부지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그 도로부지가 국공유지입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시행자가 또 사와야 되니까. 해서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근데 하죠. 근데 하면 효과는 뒤에 무효입니다. 무효. 도로 부지로 결정된 거 이거 그냥 팔아버리면 효과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수용, 사용 나오죠. 여기 제가 1번에 쓴 거 수용입니다. 수용.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을.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로를 설치하기로. 근데 내가 토지를 요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토지를. 자, 여기 노란색 부분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 얘네를 부르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지금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당해토지라고 부릅니다. 당해토지. 내지는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라 부르냐면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자리에다가 해당 기반 시설을 넣어주면 됩니다. 내 땅이 도로부지가 됐다, 학교부지가 됐다, 철도부지가 됐다 이런 거 부르는 거. 그게 당해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은 도로부지에 편입된 건 아니죠. 근데 도로부지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접토지 내지는 인접지 이렇게 부릅니다. 인접토지나 인접지. 자, 차이는 당해토지 요거는 수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 사용하는 것도. 근데 옆에 있는 토지 요거는 수용이 안 됩니다. 대신에 이거 도로부지 옆에 있으니까 공사장의 재료 적치장이라든지 내지는 공사장의 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당해 토지 여기는 사업의 시행자가 도로 부지에 편입된 부분이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여기다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인접지 요거는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내가 굳이 소유권까지는 확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유권까지는. 그래서 인접지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강제로 수용을 하는 거니까 소유권 확보는 최소한도로 해야죠. 최소한도로. 그래서 수용은 안 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제도적 시장 내지는 공사장의 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물건, 권리까지도 수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그래서 1번에 수용 및 사용의 대상 나오는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밑줄 시행자 209페이지 보고 있죠. 209페이지에 거기 수용에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시행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공익사업할 때는 수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간도. 그래서 민간이 나중에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의요건을 요하는 겁니다.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나머지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밑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게 박스 안에 나옵니다. 토지 밑줄, 건물 밑줄,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물건 밑줄, 그 다음에 이번에 맨 끝에 소유권의 권리 밑줄.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건 토지, 건물,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시 사용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밑줄, 거기 동그라미 인접한 여기 인접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사용만. 그래서 맨 끝에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밑줄. 수용 X라고 써두시면 되고 옆에. 수용은 안 되고 인접지는 수용은 안 되고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수용의 절차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 공법책에서 수용은 총 4번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할 건데 수용을 할 때 원칙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자, 앞으로 이거 자주 나올 거니까 줄여 씁니다. 아까도 한번 나왔죠?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이걸 공치법 이렇게 할 겁니다. 공치법. 그러니까 수용을 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치법.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보상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 할 때 주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요거 공치법을 준용을 하는데 원칙이 있으면 이제 예외가 있겠죠. 특례입니다. 원칙은 준용을 하는데 예외, 특례라는 건 요 공치법을 준용을 안 하니까 특례입니다. 안 하니까. 원칙은 준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라는 겁니다. 사업 인정 고시.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공치법에서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고시를 해야 그때부터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인정.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지금 하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이 공치법을 준용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용하려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준용을 안 하니까 사업 인정 고시가 없더라도 실시 계획을 고시를 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버립니다. 이렇게 따로 국장한테 사업 인정 고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그냥 그때부터 나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재결 신청이라는 건데 원래는 수용보상금에 관해서는 사업 시행자랑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발생하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재결 신청이랑 재결 신청. 이때 제자는 다시 할 때 그 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판할 때 제자를 씁니다. 재판할 때. 즉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수용보상금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데를 갑니다. 토지 수용위원회. 거기서 이제 조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여기서 끝. 근데 여기에 불복하죠.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 갑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요거 조정 결과 받아들이면 끝. 근데 여기 또 불복하죠. 이제 3심의 역할로 하는 게 행정소송을 여기서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게 재결신청입니다. 근데 이 공시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 공시법을 준용 안 한다라고 했죠. 준용 안 하니까 1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시행 기간 내에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게 수용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총 4번 나온다라고 했는데 수용이 나올 때마다 원칙은 요거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냥 원칙은 공시법을 준용한다 이 말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수용 및 사용의 절차 해서 가로 3번, 가로 1번 무슨 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수용할 때? 공시법, 거기 쭉 밑줄 하면 공시법을 준용. 가로 1번에 3번에 가로 1번. 그 다음에 공시법을 준용 안 하는 특례가 2가지 있죠. 가로 2번, 가로 3번을 묶어서 이걸 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용을 하려면 국장에게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시설 사업할 때는 요거 실시 계획이 고시가 되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냥 따로 국장한테 인정 안 받더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밑줄 하시면 되겠죠.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다음에 가로 3번 재결 신청 밑줄 하시고 원래 공시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 인정을 안 받으니까 그냥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사업 시행 기간에 하면 됩니다. 이게 수용의 절차입니다. 수용의 절차. 그 다음에 여기 또 책이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책에는 뒤에 있어가지고 227페이지를 잠깐 가보시죠. 227. 자, 여기 2번에 써놓은 거 타인 토지 출입이랑 일시 사용이죠. 요거는 원래 우리 책의 순서가 맞습니다. 원래는 공시법의 국계법의 맨 뒤에 있는 조문인데 요거는 시험에서 시설 사업할 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자 보면은 타인 토지 출입의 주체라고 되어 있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문수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밑줄 출입 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제도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밑줄 일시 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에 밑줄 장애물을 변경 제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내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어떤 조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로.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2번, 3번은 참고로 보시고 4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죠. 이 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 내지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나와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출입하는 절차인데 제가 요거는 표로 좀 정리를 해보죠. 출입하기 위한 절차가 있고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출입이나 일시 사용. 자, 장애물 변경 제거는 일시 사용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그 다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데 행정청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자, 정리해보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허가받습니다. 특광시군에게. 그리고 나서 허가받고 나서 출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여기 행정청일 때, 행정청이 들어갈 때는 허가는 따로 안 받고 그냥 7일 전까지 알려주고 가면 됩니다. 알려기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이럴 때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어떨 때죠? 깜깜할 때입니다. 깜깜할 때는 내가 낮에 12시에 낮 12시에 오늘 밤 12시에 니네 집에 좀 출입을 해야겠다 라고 전화를 하는 거죠. 소유자한테. 근데 12시에 들어가니까 누가 날 때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 토지에는 다른 점유자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깜깜할 때는 그러면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는 게 좋을까요? 점유자한테 승낙을 받는 게 좋을까요? 점유자의 승낙을 받습니다. 점유자.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소유자한테 승낙 받으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점유자. 그 다음에 일시 사용 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원칙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자, 내가 지금 밑줄을 너무 치고 싶은데 오늘 모르고 형광펜을 안 들고 온 겁니다. 근데 마침 옆에 짝지가 보니까 형광펜을 들고 온 거죠. 그럴 때 일시 사용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은 동의받으라는 거예요. 동의. 법에서도 동의받는 거죠. 좀 쓸게 하고 쓰는 겁니다.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옆에 짝지가 화장실 간 줄 알고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죠. 화장실 간 줄 알았더니 밥 먹으러 간 겁니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연락해도 카톡해도 쉽습니다. 밥 먹는다고.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광펜 쓰려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형광펜 쓸래? 그냥 씁니까? 법에서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원칙은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의 경우에는 특광시군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정청일 때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고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손실 보상은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고 시킨 사람이 합니다. 시킨 사람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거죠. 광명시장님이 갈까요? 시청 공무원 중에 구급공무원이 갈까요? 시장님이 가진 않겠죠. 시장님이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간 겁니다. 갔는데 마침 그 집 마당에 엄청 비싼 차가 있어가지고 모르고 끌고 먹은 거죠. 구급공무원이. 그 차가 엄청 비싼 차라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답니다. 그 공무원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합격 수기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고향에서 상경해가지고 노량진에서 불량식품인 컵밥 먹어가면서 겨우겨우 3년 만에 합격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1,000만 나오는 거죠. 사표를 쓰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행위자가 직접 보상을 하라고 하면 이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책을 한번 보면 이번에 출입 절차 나오죠? 227페이지. 타인의 토지의 밑줄, 출입. 하려는 자는 특, 꽝, 시, 군의 밑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그리고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동그라미 7일 전.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밑줄 알려야 한다. 7일 전까지 통지해준다라는 겁니다. 허가받고. 근데 그 뒤에 다만 행정청 밑줄 하시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밑줄. 행정청은 허가 안 받고 알리고만 가면 됩니다. 알리고만. 그러니까 7일 전까지 알리는 건 똑같은데 비행정청은 허가받아야 되고 행정청은 허가 안 받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나오죠? 1번 타인의 토지를 제조적 시장 또는 임시통로로 밑줄 일시사용 하거나 두 번째 줄에 장애물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 밑줄는 원칙 뭐 받아야 되죠? 현금했을 때 뭐 받죠? 동의. 맨 마지막에 동의. 근데 다음 페이지 이번에 뭐 사전 허가라고 나오는데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두 번째 줄에 밑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원칙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뒤에 행정청 밑줄 하시고 행정청은 특, 꽝, 시, 군에게 통지 밑줄. 통지는 두 줄 내려오면 있죠. 그 뒤에 행정청이 아닌 밑줄 하시고 또 두 줄 내려와서 비행정청은 특광시군한테 허가 밑줄.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며칠 전까지 알려주죠? 3일 동그라미 3일. 그 3번의 두 번째 줄.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밑줄 알려야 한다. 3번 출입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 밑줄.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깜깜할 때. 누구한테 승낙받죠? 점유자 동그라미. 점유자. 그 다음에 수인 의무라는 건, 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나 점유자는 당연히 참아야 됩니다. 그게 수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고 할 때는 허가증이라든지 공무원증 이런 것들을 내보이라. 증표를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의무자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요즘 쓰죠.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이 한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필기하는 거 다 이게 밑줄 쳐드리고 여기 요거 쓰십시오라고 다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밑줄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밑줄 하시고 1번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밑줄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는 거지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절차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죠. 그러면은 시, 도, 대도시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요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우리 아까 하던 거. 210페이지. 210.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공사 완료 보고라는 게 나오죠. 이제 뒤로 넘어갈 일 없으니까 그 손 빼시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밑줄 시, 도, 대도시시장의 준공사. 요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공사를 하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가 끝냈다라고 이제 공고를 하는데 그건 뭐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훑어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 중에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기반 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 도시군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계획 만듭니다. 계획. 먼저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만드는데 시설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계속 뱉어야 용어가 입에 붙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듭니다.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 안에는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 돈 관련된 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수립하죠? 3개월. 원칙은 3개월. 다만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첫 번째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사업할 때까지 이 토지를 활용하게 해주죠. 어떻게? 비실이. 나중에 철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토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합니다.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 원칙은 입안권자인 행정청. 그래서 특, 꽝, 시, 군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 관할구역에서 만약에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사업이 시행될 때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요까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행정청이 시행자. 이 사람들은 그냥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의요건 외우기 힘들면 그냥 민간은 동의받아야 된다까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공시송달할 수 있고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여섯 번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이걸 파는 게 안 됩니다. 팔면 효과는 무효. 그래서 수용을 할 때 원칙 무슨 법 준용한다고 했죠? 공시법. 근데 특례가 있죠. 공시법을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는 언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봅니까? 실시계획,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처럼 거.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이랑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절차가 여기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국계법입니다. 국계법은 여기까지 할 건데 아까 하나 안 봤구나. 227페이지 거기 책이 제가 하는 책이라 너무 순서가 많이 달라가지고 일단 그거는 찾으면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계법입니다. 국계법 거의 뭐 한 4주 넘게 국계법만 해왔습니다. 국계법은 40문제 중에 총 12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개발법을 할 건데 도시개발법을 설명을 드릴 때 국계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끌어다 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1, 2월, 3, 4월 달까지는 국계법만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국계법만 봐도 된다고 한 게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할 때 계속 국계법에서 요거 배웠는데 여기서 봤던 겁니다. 여기서 봤던 겁니다 하면서 계속 그 개념을 끌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계법만 계속 반복하시면은 기본 이게 다 법이라는 게 기본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용어들은 비슷한 절차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봤던 것들을 계속 끌어다 쓸 거니까 국계법을 계속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개발법을 하지만 이 개발법부터는
국계법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계속 증명을 해 나갈 겁니다. 요걸 국계법에서 봤으니까 요걸 그대로 끌어다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오늘은 국계법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저기다가 국계법 목차는 따로 안 썼는데 수업할 때 항상 이쪽에는 저는 목차를 써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발법 해야 되니까 개발법의 목차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개발법의 목차는 요거 우리 배웠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만들고 시행자 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면 사업을 실시하고 공사 완료되면 준공사 받고 이거랑 똑같이 개발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법의 목차입니다. 이게 여기 써놓은 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했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를 다시 한번 써보죠. 맨 처음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계획 만들었는데 그게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확인받죠.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인가받은 대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검사 받는다고 했죠. 자, 진짜로 개발법이 이거랑 똑같은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거기 나오는 이제 244페이지 244, 245 뭐 이렇게 이하에 나오는데 요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여기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즉 개발법의 목차입니다. 개발법의 목차. 자,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뭐 할까요? 계획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 개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합니다. 구역 지정. 구역 지정. 자, 사업을 어디서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시행자 지정. 시행자 지정. 시행자를 지정하고 나면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 계획을 작성을 했죠.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들었죠? 시행자가 만들니까 확인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신도시 만드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 그래서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 있는데 이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내부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 이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광명, 신도시 이런 거 만들어지죠? 일산, 강남 이런 게 다 이렇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도시들이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이렇게 뭐 분당, 그다음에 저기 뭐 안양의 평촌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 근데 이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가 이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교환할 때 환자에다가 땅 지자를 써가지고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정리된 토지들로 이렇게 지멋대로 생긴 필지들이 막 지멋대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토지들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 요게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땅을 바꿔준다. 그래서 수용이든 환지든 사업의 시행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하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뭐 받아야 될까요? 준공사. 똑같죠? 똑같죠. 여기 써놓은 게 개발법의 목차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수업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계법만 잘 하시면은 개발법, 정비법까지는 그냥 우리는 이미 목차를 다 알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첫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세 번째,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 이제 이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이 정도의 논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244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정도 논점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총선을 해서 나오죠. 목적은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개발법의 연역도 역사 시간에 배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읽어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만드는 곳,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보건,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도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4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나오죠.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그대로 그걸 준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이런 용어들은 그대로 개발법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이 정리가 안 되면 개발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계법에서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니까. 자, 다음 페이지. 여기는 구역 지정부터 나오는데 저는 개발계획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발계획은 거기 259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개발계획 나오죠? 자, 계획사업이니까 역시 개발사업 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계법에서는 권한자들이 좀 여러 명 나옵니다. 특광시군인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도 나오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막 이런 사람들, 권한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 개발법부터는 이제 권한자가 쉽습니다. 개발법부터는. 자, 개발법에서는 요거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문제 냅니다. 여기 개발계획 누가 만들까요? 구역 지정 누가 할까요?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제가 정답 말씀드렸으니까. 개발계획 누가 만들죠? 구역 지정 누가 하죠?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할까요?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할까요? 수용 방식에서 토지 사과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는데 그 발행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승인할까요?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승인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지정권자, 트러스트미, 저를 믿으십시오.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준공검사 누가 할까요? 개발법에서는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권한자가 쉽습니다. 국계법에서도 별로 어려운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어렵다라고 치고, 근데 개발법에서는 이제 진짜 쉽습니다. 개발법은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싹 다. 그냥 누가 하냐 권한자 물어보면 싹 다 지정권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입니다. 시행자에서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조합 설립 인가도 지정권자하고 뭐 물어본 거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야, 뭐 시험 문제에 지정권자라고 나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네, 지정권자라고 나옵니다. 뭐 시도 대도시가 지정권자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요 구역 지정에서 문제가 나올 때 원칙은 시도 대도시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한다 이게 나눠서 나오는 거지. 시행자 말고, 시행자 지정에서 말고, 구역 지정에서 말고, 나머지에서 누가 합니까? 하면은 무조건 지정권자입니다. 딱 한 개 빼고, 그 딱 한 개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은, 여기도 259페이지 원칙 나오는데 앞에 지정권자 바로 나오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네.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그리고 하려면이라고 되죠. 하려면.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 나가보면은 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냥 법 조문 그대로를 해석하면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밑줄,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원칙은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립하는 시기죠.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입니다. 공모하는 경우. 그 신도시를 만들 때 이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그러면은 자, 개발사업이라는 건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의 네모 반듯한 토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개발계획을 공모를 하려면 여기가 신도시인지 아니면 여기가 신도시인지 아니면 빨간색인지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가 정해져야 요 안에서 맞는 여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공모할 때. 두 번째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자, 이건 아직 용도지역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연녹지, 생산,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크게 네 가지로 세분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데가 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용도지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하는데 도시지역 말고 나머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딱 들었을 때부터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있는 곳 같죠? 요런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다라는 말은 나머지 70% 이상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개발 지역입니다. 미개발 지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요게 아닌 지역들이니까 미개발 지역. 자, 이 미개발 지역은 토지 가격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쌀까요? 쌀까요? 싸겠죠. 그러면은 이런 땅들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내 핸드폰에 문자가 실수로 잘못 온 겁니다. 서울 인근에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 땅인데 3기 신도시 플러스 0.5, 3.5기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문자가 온 겁니다.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내 죽기 전에 이 기회는 다시 한번 오기 힘든 그런 기회입니다. 이렇게 미개발 지역들은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싼 땅인데 어디를 사업을 하겠다부터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부터 발표를 해놓고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 되고 가격이 싼 땅은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거 발표할 때 뉴스에 보면은 국장 앉아있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관련된 그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남양주시장, 그 다음에 저 과천시장 이런 사람들, 인천시장 이런 사람 다 불러 앉혀놓고 지도를 쫙 피죠. 지도를 쫙 핀 다음에 여기 신도시다라고 말뚝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개발 지역이 가격이 싼 땅인데 먼저 개발계획부터 발표를 해버리면은 투기 세력들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씩 표시를 해보죠. 거기 가로 2번에 박스 안에 말고 위에 맨 앞에 보면은 개발계획을 공모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그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개발계획을 공모. 박스에 안 있고 가로 2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외 거기. 개발계획을 공모.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박스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3번에 도시 외의지역 1항 5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밑줄 하시고 30% 이하 밑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저는 미개발지역 이렇게 한 겁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은 국장이 국가균형발전 밀줄 하시면 되겠죠. 국가균형발전 해서 이걸 줄여서 미국공 하겠습니다. 미국공은 거꾸로 합니다. 순서를. 원래는 구역 지정하기 전에 하죠. 근데 얘네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순서를 바꾸는 거. 거꾸로. 미국공은 거꾸로, 미국공은 거꾸로, 미국공은 거꾸로, 미국공은 거꾸로. 어디를 하는지 모르시겠죠?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공모. 요게 첫 번째 사유고, 그 안에 이제 박스 안에 보면 1번, 2번, 3번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지역, 5번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4번에 국가균형발전 밑줄 해서 줄여서 미국공이라고 합니다. 미국공. 얘네는 순서를 바꿉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개발계획의 변경 이런 거 됐고 개발계획의 공모도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말고 개발계획의 내용이 263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거기 1번부터 해서 17번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많죠? 개발계획의 내용은 그냥 많습니다. 이거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교통, 처리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냥 맞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맞습니다. 원형지 공급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 기간 이런 것들 개발계획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냥 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냥 옳은 지문입니다. 그거는 그냥 보너스 지문이니까 사지선다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다 들어가는데 거기 13번부터 16번까지 묶어 놓으시죠. 13번부터 16번까지. 요것만 따로 기억할 겁니다. 요것만. 그래서 26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외해서 13, 16, 13 내지 16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밑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원래 개발계획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거죠. 근데 이 13번부터 16번까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만들어져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 자, 그게 뭐냐면 13번 한번 보시죠. 다시 넘어가서 13번에 도시개발구역 박 동그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내용 중에 그냥 다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네 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이렇게.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안인지 밖인지를 구분을 하려면 여긴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야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걸 토지 등이라고 하죠. 가로 안에 토지 등 밑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의 세에다가 동그라미죠. 세에다가. 자, 수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수용의 대상. 자, 수용은 아까 당의 토지는 수용이 되지만 인접지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 물건, 권리를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이 돼야 이 안에 있는 수용의 목록이 나오는 거죠. 목록이. 그래서 이것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세부 목록. 그 다음에 밑에 15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거기 세입자 거기 세자에 동그라미.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그래서 위에 보면은 토지 등의 세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세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세 동그라미 했죠? 세가 두 개죠? 이게 이제 세입니다. 세가 두 개니까 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입자들의 생활안정대책인데 요 안에 요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임차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씩 내고 사는 사람들인지, 보증금 500에 월세 30씩 내고 사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임대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수립하든지 그런 계획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죠? 거기 단자에다가 동그라미죠.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게 단계 순환개발이라는 게 이런 거죠. 구역이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이 있으면 이걸 나누는 겁니다. 1번, 2번, 3번 해서 1번에서 사업 끝나고 나면은 1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2번에서 사업하고 2번에서 사업 끝나면 3번에 있던 사람들을 2번으로 이주시키고 3번에서 사업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걸 순환개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 도시개발구역의 상황을 봐서 한꺼번에 사업을 할지 순환개발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게 단. 이것도 빡세단. 공법 너무 빡세죠? 공법이 빡세다. 얘네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거기 14번은 별표 하나 해놓죠. 나중에 여기 또 올 겁니다. 14번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입니다. 세부 목록.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세부 목록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세부 목록. 요걸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시면은 개발계획에서 봤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나올 겁니다. 세부 목록 어디서 봤는데? 하면은 개발계획에 있지. 개발계획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다 개발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 개발사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미국공은 아예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고 요 네 가지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데 순서는 똑같이 하는데 요 네 가지만큼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공은 아예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순서는 그대로 하는데 요 네 가지 사항만큼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의죠. 이 동의는 앞에 나옵니다. 제가 잡는 순서랑 다르기 때문에 260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나오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